서울에 올해부터 이런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재건축이 됐던 목동 힐스테이트 앞 이 주변의 꼬막 빌딩들의 집가는 수익률이 20%면 말이 안 되는 숫자 아닌가요? 땅값에 대한 감정가가 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가 꼬막 빌딩을 할 때 그리고 건물을 멋지게 올려서 내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물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나만을 위한 건물을 만들고 싶은 분, 디벨로퍼 정규반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엊그저께 딸 생일이었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추워요. 저번 주에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14도까지 내려놨는데 오늘은 영하 8도입니다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어. 신정이 다 지나고 좀 있으면 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정으로 왔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와 있고 서울 서남권의 재건축 최대요 목동 재건축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인가 쭉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됐던 목동 힐스테이트 앞. 비교적 소규모죠. 이 주변의 꼬막 빌딩들의 집가는 어떻게 변동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첫 직장의 첫 자취집이 이 신정동이었어요. 신혼집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주변 땅값 시세 한번 사례까지 같이 곁들이면서 보겠습니다. 화곡동, 신월동, 신정동 여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주거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주거 수요는 첫 번째 풍부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역들이 많아요. 5호선, 2호선, 역세권 주변에 괜찮은 술상권이나 작은 오피스들도 꽤나 많습니다. 근생이든 주택이든 다 지을 만한 수요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고, 근데 땅값은 비교적 저렴하다. 2020년 전후까지는 평당 2천만 원대에도 매수가 다 가능했어요. 사실 서울에서 평당 2천만 원이면 웬만하면 수익 나오죠, 지었을 때.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따라서 왔던 이 길이 목동 힐스테이트 단지의 북측 길인데, 지나온 길은 좀 구축이 많긴 했어요. 이 코너의 건너편만 봐도 뭔가 좀 신경 써서 지은 상가주택인데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신축 건물이 하나 있죠. 정기반 수업도 하잖아요. 2026년 좀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미래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2월 말에 디벨로퍼 정규반 수업을 하니까 들으세요, 좀 제발. 그리고 건물 투자를 하려면 디벨로퍼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건물을 샀으면 대수선이든 리모델링이든 리터치든 조금 더 나아가면 신축이든 결국에 개발 차익을 염두를 해두고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디벨로퍼 정규반 때 임장 수업도 하잖아요. 서울에 올해부터 이런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꼬막 빌딩을 할 때 이런 거랑 연계해서 아파트가 개발될 거 주변에 최근에 또 올라갔던 임장 컨텐츠 중에 방배동도 있잖아요. 원페빌라 주변에 돈 많이 번 그런 사례들 좀 보세요.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이 주변도 그런 느낌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실들을 무서워하니까 근생 개발을 하고 싶은데,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는 주변에 작은 프라자 상가 건물 형태의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을 때는 공실 리스크가 적다. 근생 공실가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 사실 주택을 섞어도 돼요. 서울의 주거 수요는 공실 리스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한번 다뤄볼 그런 건물인데, 여기 지적도 한번 보세요. 북도로 코너, 도로 폭도 보십시오. 왕복 3차선 도로를 맞대고 있고 원룸 건물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건너편에 보이는 저 건물 토지가 34평밖에 안 됩니다. 토지가 굉장히 작은데 그거에 비하면 건물이 굉장히 좀 커 보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연면적은 지하 없이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68평. 2017년 2월에 9억 6천에 매입했어요. 땅을 평당 2,800만 원 정도에 매입했고 2017년에 매입하자마자 바로 개발을 했어요. 예상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 한 360만 원 정도 해서 4억 정도 받습니다. 세금이랑 취득세, 감리비, 설계비, 기타 부대 비용 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받고요. 총 사업비는 15억.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7억 정도 있으니까 내 돈 약 8억 가지고 개발을 한 거고요. 3층에서 5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또는 친인척이나 거주를 하는 것 같고, 1, 2층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약 300만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원래 대출이 7억이 있었는데 현재는 대출을 약 2,400만 원 정도만 남긴 상태라서 알짜배기 건물로 만들어놨고, AI 토지 추정 가격은 16억 3천만 원, 평당 4,77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2,800이면 시세 대비 좀 비싸게 사긴 했습니다. 맞아. 그때가 딱 이주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차들이 주로 통행하는데 도로폭도 넓은데 북도로 코너다 보니까 조금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건물 설계를 좀 잘했다. 1, 2층을 기본적으로 상가로 갈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획에 맞게 우측에 보면 직결 계단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앞쪽으로 테라스도 마련을 해놔서 1, 2층 상가 임차인이 자기 업종에 맞게 시사용성까지 고려해서 한 게 굉장히 잘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개발, 재건축 막 크게 한방 이런 걸 원하시는데 사실 너무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에요. 대략 20억에 팔리지 않을까. 1, 2층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는 게, 임대료를 2018년 수준으로 감안해서 한 300 정도만 잡은 건데 베이지색 칠한 건물 있죠. 저기 1층 시세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 근데
얘는 제가 10만원 초반만 잡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임대료가 500 나오거든. 너무 괜찮은 건물이다. 아파트가 재개발이 됐잖아요. 아파트에 딱 마주보고 있는 면 딱 가지고 있으면 두고두고 굉장히 알짠 것 같아. 근데 요런 라인의 주택도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아파트 상품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 될수록 적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저렴한 주거 시설을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인근의 주택 건물 개발도 괜찮다고 봅니다. 동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는데 잘 지은 상가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땅을 뒤늦게 샀습니다. 2022년 땅 시세로 보면 고점일 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굉장히 저렴히 잘 사셨고 건물을 진짜 잘 지었어요. 용도는 근근 다다답니다. 이 북도로도 보세요. 8m 북도로. 북도로가 넓은 게 있으니까 1층 층으로 굉장히 높게 뺐네. 뒤에 보이는 건물은 토지가 34평밖에 안 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연면적은 67평입니다. 2022년 3월에 9억 8천, 평당 2,900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 2022년 사자마자 바로 개발을 했는데 평당 공사비 약 800만 원 정도 이제 추정을 해서 약 8억 정도 받습니다. 연면적은 67평인데 필로티도 있고 하면은 공사 면적은 100평 정도로 본 거예요. 다락층도 있고 하니까 부대 비용은 약 1억 7천 정도 받고요. 총 원가는 19억 5천만 원, 등기상 대출이 12억 2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내 돈은 약 7억 초반 가지고 요거를 개발을 했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1층은 사실은 층고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공구상 1층이고 높게 해서 복층으로 한 것 같고 2층부터 4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원룸을 층당 3개씩 총 9개 하고 있습니다. 층고를 높게 가는 것도 공사비가 많이 가중이 됩니다. 면적 대비해서는. 사실 이 기획이 너무 좋았던 게 일반 음식점이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복층으로 좀 쪼개가지고 영업장으로 쓸 수도 있고, 저는 이쪽 기획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코어가 여기 있고 토지 36평이고 앞쪽에 상가가 있고 안쪽에도 근생인데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24시간 일하는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또 복층이야. 창문은 2개고 근데 연통은 하나인 거 보니까 제 생각엔 복층 형태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했냐, 2종이잖아요. 이 당시엔 용적률이 200%였고 층별로 1조를 거의 안 깎이고 층마다 60%씩 다 먹으면서 올라가니까 5층으로 하려니까 용적률이 부족했을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강의를 들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복층으로 풀었다. 북도로가 있으니까 층고도 활용하고. 땅을 한 10억에 샀는데 공사비를 한 8억 정도 했어요. 부대 비용까지 하면은 약 20억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땅값이 10억에 샀잖아요. 근데 지금 땅값에 대한 감정가가 15억까지 올라왔다. 좀 있으면 땅값만 보더라도 한 20억까지 올라오게 되면 공사비는 없어도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또 개발의 묘미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신축이니까 3, 40년은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임대료로 땅에 대한 대출 그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지가가 올라가는 시간을 버티는 거고,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하시는 게 토지 투자, 건물 투자의 핵심이다. 2020년 전후에 평당 2천만 원대 중후반에 사서 지금 토지 추정가가 4천만 원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면 얼마냐? 요 인근에 그 2025년 6년에 또 실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평당 한 3천만 원 초중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토지 추정가보다는 저렴하게 사서 지금도 개발을 하면 제 생각에는 저 아래 목동 그 뒷단지들 9단지 10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는 평당 5천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수요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목동 지금 현재 아파트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사세요. 택지지구 인근에 원룸 빌라촌에 누가 많이 사냐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도 은근히 많이 삽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도 더 좋아질 거다. 아니 우리 PD 한 명이 사라졌어요 또. 알아서 잘 찍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뭐 역에서 가깝지도 않고 특수상권지도 아닌데 1층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요즘에 그 빌딩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 상권이 어디가 살고 어디가 중요하라고 할 때 키워드를 외국인을 많이 잡더라고. 그냥 양천구, 신정동, 동네, 장충, 웰빙 족발, 헤어파크, 외국인 상관없잖아. 공실이 있어 여기? 막 시세가 X나게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 되고 있어. 그러면서 지가는 올라? 존나 폭락하진 않아. 주식이나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98년도에 대우도 망했어. 대우도 대우를 해줬는데 이거 하나로 인생 역전은 못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또 시사점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모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모범 사례 하려니까 모범 정육점 나오네. 이런 데는 모범 택시 타고 오셔야죠. 여기가 목동 뒷단지 그 9단지예요. 바로 건너편에 이런 큰 마트도 하나 있고. 요거 외벽에 약간 좀 이게 사이딩을 된 것 같아요. 비싼 자재인데 비싼 티는 잘 안 나죠. 뒤에 보이는 건물은 토지가 63평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지하 없이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연면적은 124평이고요. 1999년부터 보유를 하고 있던 토지예요. 2018년 11월에 자녀 3명에게 33.3%씩 증여를 합니다. 2019년에 신축을 해서 그 당시 예상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 약 400만 원 정도 봐서 공사비 약 5억 이렇게 받고요. 원가는 땅은 그냥 받은 거니까 공짜고 공사비 5억에 설계비랑 잡비 해서 부대 비용 1억, 총 사업비는 6억이죠. 예상 임대 수익은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자산 수익률은 20%가 됩니다. 20%.
AI 토지 추정 가격은 3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평당 한 4,800만 원 정도. 수익률이 20%면 말이 안 되는 숫자 아니에요? 뭐 워렌 버핏이 와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안정적으로 월 900 나오니까 300씩 쪼개서 가져가잖아요. 언젠가 이 땅이 5천만 원, 6천만 원 평당 올라갈 거고 그때 팔면 또 인당 15억, 20억씩 가져가는 거고. 그치. 홀라당 팔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팔아가지고 강남 간다? 못 가! 지금 보면 법정 주차가 3대네요. 한 대, 2대, 하나는 평행 주차로 풀었는데 주차 라인을 최대한 지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개발하기 얼마나 좋아. 다시 이제 목동 힐스테이트 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에 상가주택이 하나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사례기는 합니다. 여기 남도로거든요. 도로 여건이 좋지는 않은데 2019년에 지었고 21년에 짓자마자 손절을 한 사례기는 한데 이걸 산 사람이 너무 잘 샀어. 주차가 2대인가? 땅이 36평 2종 근 다다다면 2대죠. 내가 지었으면 한 대로 할 수 있지. 발코니 확장을 제대로 안 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강의 좀 들으세요. 이거 약간 그 트랙인데? SH 매입임대 주택인 척 하려고 싱글 패밀리 하우스. 아, 나도 싱글인데요. 제 연락처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 건너편에 보이는 저 건물은 토지가 이제 36평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연면적은 1, 2, 3, 4층 72평. 2019년 2월에 7억 3천에 매입하셨어요. 2천만 원 정도예요, 평당. 2019년에 바로 개발을 하셨고 평당 공사비 한 400만 원 정도 봐서 한 4억 정도 그렇게 받습니다. 부대 비용 약 1억 2천만 원 하면은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 공사비 대출 포함해서 등기상 대출이 7억 8천 있으니까 내 돈은 약 4억 7천만 원 가지고 그 당시에 개발을 하셨다. 2021년 5월에 11억 5천만 원, 평당 한 3,1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예상 차손은 약 1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11억 5천만 원에 매입하신 분은 굉장히 잘 산 거고요. AI 토지 추정 가격 평당 4천만 원 초반, 한 15억 정도 감정이 떠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싸게 나왔을 때 내가 지었으면 그 들어갔을 원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매물을 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니까 강의를 좀 들어라. 두 번째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 36평인데 방을 오지게 쪼갰습니다. 연통 개수가 4개예요 4개를 했다는 건 거의 3평 후반이거든요. 악착같이 쪼갰다. 2019년이면 그때는 토목공사비가 싸가지고 지하를 파서 5개층 뭐 근근 다다다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상으로만 뺀 것도 오히려 이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신정동 특징이 보니까 반지하는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래된 다가구 있죠. 빨간 주택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신축 빌라, 황금돼지 TV에서 다룰 만한 그런 소규모 건물 서울에서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입지고, 한남, 성수 그런 데 하는 것도 뭐 많이 하지만 서울에 뭐 이런 거 뭐 나쁘지 않죠. 내 목적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 월 한 5, 600으로 은퇴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상가주택만 한 게 없어요. 이것도 옛날 오래된 다가구인데 굉장히 딱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비티, 중력이죠. 중력을 거스르는 거죠. 인터스텔라 주말에 리뷰하셨나요? 산드라 블록 언니는 그 좀 나이 들어도 이쁘더라고. 번호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 목동 힐스테이트 주변에 상가주택으로 개발된 사례를 좀 위주로 살펴봤는데 2020년 전후에 땅값 2천만 원일 때 사서 지금 현재 토지 추정가는 대체적으로 4,500만 원 정도 나온다. 시간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확실히 중간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거 여건도 개선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택 땅값이 그때 대비 2배 오른 지역이 흔치는 않습니다. 서울에 보면 주택 땅값이 약간 급이 있잖아. 1,000만 원 후반에서 2천만 원 초반대, 3천만 원, 3, 4천 사이, 그 다음에 상급지에 해당되는 5천만 원대. 이거는 등급을 하나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주택을 개발하더라도 이런 재건축, 재개발 전반적으로 이 동네의 급지가 좋아지는 지역에 개발을 하면 더 유리하다. 나 추우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